여러분, 투자에 흥미로운 수학적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은 더하기, 손실은 나누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스파이 차트처럼 100만 원에서 50% 손실하면 50만 원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올리려면 50%가 아니라 정확히 100% 수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기초에서의 100%는 큰 기초에서의 50%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손실의 비대칭성이에요. 오늘은 이런 비대칭성을 정량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4가지 도구를 배웁니다. 발, MDD, 켈리, 변동성 타겟팅이요. 차트를 보면서 발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베어는 위험가치라고 불리는데 정상 시장 조건에서 우리가 얼마나 손실할 수 있는지를 확률로 예측하는 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0만 원 포트폴리오의 월간 변동성이 3%라면 발 95%, 신뢰도 95%는 약 493만 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한 달간 100번 중 95번은 493만 원 이하의 손실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20번 중 한 번 꼼 바보다 큰 손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바오는 평범한 시장을 가정한 임계값일 뿐 그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스완, 극단 사건, 이 터지면 99% 버도 뚫려요. 그래서 실무에선 이 버를 초기 증거금, 해징 규모를 정할 때 참고하되 절대적 보장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MDD는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이 올랐던 고점에서 그 이후 가장 낮은 저점까지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까지 올랐다가 80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MDD 80 대 10, 100-20%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대칭성이 나타나요. 마이너스 20% 손실을 회복하려면 플러스 25% 수익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50% 손실은 플러스 100%, 2배 수익이 필요해요. 이 비율이 비선형이라는 건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지수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해요. 마이너스 75% 낙폭까지 가면 플러스 300%, 4배 수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면 손실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켈리 공식은 블랙잭 카드 카운팅에서 유명해진 도구로 장기 자산 성장을 최대화하려면 각 거래마다 최적으로 얼마만큼 배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간단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배분 비율 2 곱하기 쌓인 승률 마이너스 1, 배당이 1, 1일 때. 예를 들어 승률이 60%라면 배분 비율은 20%가 돼요. 이 말은 매 거래마다 당신의 총 자본 중 20%만 투입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이 가장 빠르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이 풀 켈리, 100% 켈리는 이론상 최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중간에 매우 깊은 손실 구간을 견뎌야 해서 심리적 파국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선 4분의 1에서 2분의 1 켈리, 5%에서 10%를 권장합니다. 한국 선물 옵션에서 한 번에 얼마를 거는가 결정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타겟팅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주봉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변동성 패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법이에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변동성 나누기 사인 현재 변동성 레버리지 비율. 예를 들어 목표 변동성이 연 10%인데 현재 변동성이 20%면 50% 노출, 현금 50%로 줄입니다. 반대로 현재 변동성이 5%로 낮아지면 200%, 2배 레버리지로 올려서 수익을 추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느 때나 손실폭이 비슷해요. 효과는 이래요. 시장이 조용한 시기엔 수익을 높이고 시장이 요동치는 시기엔 손실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변동성의 클러스터링 패턴을 활용하는 거고요. 다만 리밸런싱은 보통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하므로 극단 사건이 터진 직후에는 대응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삼성전자 일봉의 변동성을 보면서 해징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해징은 바 베타, 시장에 얼마나 민감한지, 상관계수, 자산들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를 이용해 극단 손실을 제한하는 기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베타 1.3, 4천만 원, 플러스 SK하이닉스, 베타 1.4, 2천만 원, 플러스 국채, 베타 0.2, 2천만 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가중평균 베타는 약 1.05가 돼요. 시장 변동에 대해 5%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위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코스피 선물로 일부 해징하면 베타를 중립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계약 공매도 시 약 0.2에서 0.3의 베타 감소 효과를 봅니다. 정확한 계약 수는 시장 상황과 포지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징 비용을 비교해보면 변동성 보험, 변동성 상승 옵션으로 극단 손실을 보호하는데 연 3에서 5% 비용이 들지만 금이나 장기채 같은 저상관 자산을 분산 배분하면 순거래 비용만으로 0% 수준이에요. 실전 원칙은 간단합니다. 정상시 비용 2% 정도, 위기시 낙폭보호 30에서 50% 그러면 기대값으로 우월하니까 해징을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처럼 변동하는 시장에서 오늘 배운 4가지 도구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발, 손실의 확률적 상한, 플러스 MDD, 회복에 필요한 비율, 플러스 켈리, 각 거래의 최적 베팅, 플러스 변동성 타겟팅, 시장 상황에 맞게 노출 조절. 이 4개는 각자 역할이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해요. 바로 여기까진 안 간다 선을 긋고 켈리로 한 번에 이 정도만 건다. MDD로 낙폭 회복 시간을 인식하고 변동성 타겟팅으로 계속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통합 전략이에요. 경고, 중요한 경고. 이 공식들은 모두 정규 분포, 정상적인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블랙스완, 극단 사건, 이 모델 예상보다 훨씬 자주 터져요. 경고 고위험 상품인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초기 증거금만 보면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발 제약을 무시하면 자산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 강의는 순수 교육 목적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당신의 위험 허용도, 자산 규모,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직접 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리즈에선 극값 실론, EVD, 코퓰라 같은 고급 기법을 다룰 예정입니다.